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닥터24시의 표준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영입니다. 네, 현영 씨,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한 80% 정도가 이거를 한 번쯤 경험한다. 과연 뭘까요? 성형 성형은 80%. 아니고 감기. 감기. 감기는 100%인가요? 글쎄, 그거 100% 가까이 될 텐데. 알았다. 뭡니까? 허리 통증, 요통, 남녀노소의 그거 굉장히 문제성 많은 거 그거 맞죠? 그렇죠. 딩동댕이 맞습니다. 네, 현대인들이 요즘에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이 현대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허리 통증을 누구나 많이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허리 통증이 아니라 만성요통, 만성적으로 허리 아프신 분들의 원인 그리고 치료, 예방법 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24시 오늘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만성 허리 통증, 만성 요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그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신경외과 전문의신 정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요즘요 이 허리 통증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참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대중적인 원인은 어떤 게 있나요? 글쎄, 대중적이라기보다 현 추세를 보면 과거에는 많은 일을 하고 밭에서 논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걸어다니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문화가 발달하면서 보행이나 이런 걷는 게 줄어들고 특히 책상에 앉아서 사무직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하루 종일 받치는 게 허리 아니에요. 허리가 약해지는 무리가 되는 당연한 이치가 되지 않겠어요. 또 젊은 사람들이 몸짱을 만든다든가 이런 과도한 운동을 한다든가 또 젊은 아가씨들이 다이어트를 너무 과하게 해서 허리가 아프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현 추세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주부님들이 특히 이 허리 통증, 허리가 안 아픈 주부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 만성 요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근데 왜 이렇게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구조상으로 좀 다르거든요. 여성분들은 근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특히 활동량이 여성분들은 적거든요. 왜냐하면 그 근력 차이 때문에 여성분들의 활동량이 적게 되고 또 가사노동이 많이 시달리게 되다 보면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이런 일을 하고 특히 걸레질을 한다든가 이럴 때 많이 허리에 무리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체적인 조건, 이런 환경적인 조건 이런 것이 여성들이 특히 허리가 많이 아플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남성보다 그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허리 통증 하면은 많은 분들이 디스크가 아닌가라는 이제 걱정을 하는데 모든 허리 통증이 다 디스크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디스크가 상당 부분 차지할 것 같은데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은 어떤 증상이 있고 그리고 보통 다른 요통과 이 허리 디스크와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허리 디스크의 아주 구체적인 증상 하면은 방사통이라고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있죠. 방사통이라는 것은 내리 쏜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리로 내려가는 이런 통증이 전기가 오듯이 찌릿찌릿한다든가 아니면은 잘 당겨서 잘 걷지를 못한다든가 이와 같은 증상을 구체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통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극기야는 대소변 장애까지 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요통은 과거에보다는 많은 이런 진단 기술이 발달되고 고령화돼서 사람들이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많다 보니까 이 허리도 또한
병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라는 것이 디스크가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이것이 수분이 없어지면서 탄성을 잃게 돼서 딱딱해지면서 요통을 일으키는 만성 퇴행성 질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변화되면서 오는 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원장님. 이 요통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떤 증상이 생기게 될까요? 디스크가 오래돼서 이렇게 방치되는 경우에는 네. 디스크가 아주 터져서 네. 하지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는 경우에는 가장 위험한 증상이 마비 증상이라는 게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번호가 있는데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은 6개의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내려가고 그 나머지는 대소변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6개의 신경이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크게 전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앞쪽으로 가는 것을 대퇴신경, 후방으로 가는 것을 자골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마비가 왔을 때는 이상 소견이 보였을 때는 급기야는 이렇게 마비까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잘 안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무릎 관절이 잘 안 움직인다든가 이제 아니면은 고관절 부위가 힘이 빠진다든가 이와 같은 증상이 급기야는 생길 수가 있고 그와 같은 것을 대개 늦게 치료하거나 이랬을 때는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주파 열치료, 고주파 수액 성형수료 이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고주파 신경치료란 어떤 치료인가요? 주파수가 많은 걸 아무래도 고주파라고 하겠죠. 네. 저주파의 반대가 고주파니까 고주파라는 건 주파수가 많아서 열을 발생시켜가지고 네. 주변에 이제 디스크의 성분이 콜라겐이라는 성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열을 가하게 되면 응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응축되는 효과를 위해서 초기에 디스크가 탈출되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신경, 이와 같이 필요가 없는 신경, 아니면은 원래는 없었던 신경이 다시 생겨나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와 같은 신경을 찾아내서 고주파로 열을 가해주게 되면은 가벼운 열이라도 신경이 차단이 돼서 통증을 가리켜주는 이런 효과, 안 일으키게 되는 이러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고주파 열치료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액속, 센터 부위에 넣으면 수액성형술이라고 그러고 바깥쪽, 윤상섬이라고 그러는데 타이어를 따진다면 껍데기에 해당되겠죠. 그 껍데기에 고주파 바늘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윤상섬이 성형술, 이렇게 디스크 성형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껍데기에 열을 주는 열치료술하고 안에다가 넣는 수액성형술 어떤 때는 수액성형술을 하고 어떤 때는 껍데기에 열치료술을 하는 건가요? 젊은 사람들은 수액의 압력이 높아서 네. 디스크가 초기 디스크라든가 해서 요통이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다리 땡기는 증상 이와 같은 것이 디스크의 탄력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수액성형술 센터에 열을 가해줘서 수액을 감소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수액성형술이라고 그러고 윤상섬유 성형술이라든가 디스크 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바깥 부위에 신경 부위가 지나가는데 그 부위가 원래 없었던 부위의 신경이라든가 아니면은 요통을 일으키는 이런 신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주파로 열을 가해줘서 그걸 차단시켜주는 이런 그런 디스크 성형술이 있습니다. 근데 얼핏 들어보면 이렇게 고주파를 쏴가지고 열을 내서 통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상을 완화시킨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빠지는 건 아닙니까? 원래 돌아가는 건 아닐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통증이 장기간에 있었던 통증이 없어진다는 것에서 커다란 의미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가 디스크 수술하게 되면은 재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일생에 디스크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한 1% 정도 되거든요. 1% 환자는 결국 수술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가 재발이라는 의미를 1%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커다란 목적인데 같은 자리에 생겼다면은 1% 내에 재발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은 같은 자리에 생기는 재발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관리를 잘 해주시고 특히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재발 없이 이렇게 또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중장년 여성분들은 이제 골다공증, 뼈가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런 분들도 이런 고지파 치료는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네, 골다공증하고는 전혀 오. 이 시술과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네. 근데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대개 좀 골절이라든가 아니면 요통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골다공증이 있다면 같이 겸해서 골다공증 약제를 투여한다든가 아니면 운동을 권장한다든가 그와 같은 방법을 위해서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것이 또한 꼭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요. 이 치료법도 중요하지만 이 운동법이 중요하니까요. 어떤 운동법이 있을까요, 원장님? 운동법. 결국은 우리 표 박사님도 맨 허리 아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앉아 있는 책상의 늘 앉아 자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꼿꼿한 자세 이것이 우리가 장수 요새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네. 어떻게 보면 120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100세 시대에도 100세를 넘어서 120세대까지도 장수를 바라보는 이런 시대가 될 수가 있는데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이런 S자 형태죠. S라인을 잘 형태를 옆에서 봤을 때 몸매가 S라인을 이런 형성을 하는 S자 형태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H라인은 안 되나요? H라인은 안 되죠. 우리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다 S라인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가요? 되게 예. 이제 문화가 발달하고 그런 분들이 되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반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지만 서양 사람들은 제가 유럽을 가보고 미국을 가보면은 거의 운동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이런 여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또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분도 많잖아요. 여성분들한테 남성들도 잘 보이려면 몸짱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여성분들도 남성한테 잘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몸매를 갖고 가는 것도 우리 허리 요통뿐만 아니고 앞으로 장수하는 데서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것이 요통을 예방하고 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네. 좀 이게 운동하는 방법, 체조법, 허리에 좋은 체조법 이런 걸 좀 제대로 화면으로 보면서 우리가 좀 익숙하게 만들어 봅시다. 자, 예. 화면 한번 보시죠.
이게 이렇게 보니까 뭐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도 않고 시간도 그렇게 오래 네. 투자해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근데 이거 한 15분 정도 매일매일 한다는 게 말은 네, 쉽지 그게 어렵죠. 어렵죠 매일매일 참. 한다는 게. 네. 하지만 박사님 저는요 오늘부터 저 허리 꼿꼿이 세우는 저 자세랑 체조를 병행해서요 꼭 S라인을 만들 생각이에요. S라인 아닙니까? S라인인 줄 알았는데. 이 허리 통증이요 이 디스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은 후 초기, 중기 그리고 심할 경우에 그런 치료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초기의 경우에는 아까 같이 오랫동안 이렇게 너무 극심하다든가 이럴 때는 이런 고주파 시술이나 아니면은 비술적인 치료 방법 이와 같은 것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중기 같은 경우에는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수술적인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비술적인 것을 치료를 선택을 할 건지, 심한 경우는 이제 말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면은 결국은 간단한 방법, 재발이 없는 방법, 깨끗이 낫는 방법, 이런 방법을 올바르게 선택을 해서, 이런 디스크 치료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 환자 상태,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떠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할 것인가가 의사의 몫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가 오늘 그 고주파 치료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비수술적인 치료, 수술하지 않는 치료법, 고주파 치료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 감압 치료라는 것이 있고요. 네. 제가 우리 옛날에 과거에는 견인 치료라고 있었는데, 견인 치료의 단점이 많은 파워를 가해줄 수가 없어서 적절한 힘을 가해줄 수가 없는 것이 견인 치료의 단점이었고, 4~5번 디스크인데 몸 전체를 당기는 것이 단점이었었는데, 이런 감압 치료라는 기기가 나옴으로써 4~5번 디스크면 4~5번 디스크를 정해서 몸을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튀어나온 디스크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강한 힘을 가해줘서 해주는 것이 감압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이런 운동치료라고 해서 도수치료라고 그러죠. 뭐 손을 만져서, 카이로프락틱이라는 방법은 손을 만져줘서 근육을 풀어준다든가 아니면은 신경에 있는 근육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잡아준다든가 해서 해주는 것을 우리가 도수치료, 운동치료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약을 줌으로써 통증을 제어하는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 통증이라는 방법이 결국 감정과 결부가 되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한은 통증을 안 가신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통증을 없애야만이 그 통증이 자기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약을 투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통증이 일단 없애져야만이 통증을 나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술하지 않는 비수술적인 치료에는 뭐 혈압이나 당뇨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금기가 되는 건 아닙니까? 혈압과 당뇨 이와 같은 것은 커다랗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결국 혈압과 당뇨라는 것은 혈압과 당뇨만 가지고는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그것이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혈압에 의해서 뇌졸중이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심장에 이상이 온다든가 그 같은 이와 같은 것이 발생된다든가, 당뇨에 의해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서 요폐가 생긴다든가 이와 같은 것이 신부전이 생긴다든가, 그 같은 경우에는 좀 부작용이 올 수가 있겠지만 당뇨, 고혈압이 조절되고 있는 이런 환자분들한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비수술적인 수술법 말고 수술법도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최근에는 각광받고 아직도 많이 발전하고 또 앞으로도 또 발전할 수 있는 게 네. 내시경이라는 수술인데, 레이저 수술이라는 것인데, 가나다란 7mm짜리, 6mm짜리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구멍을 통해서 손상된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이 굉장히 간단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심한 통증이 가지고 있고 너무 심한 디스크 양이 탈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6mm에서 작업 구멍이 한 3mm밖에 안 되거든요. 3mm가 우리 통해서 디스크를 꺼내기에는 너무 큰 디스크를 가진 경우에는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단점이 또 재발이 또 쉽게 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또 해당 사항이 없는데 어떤 분들은 모셔가지고 나 꼭 내시경을 해달라고. 근데 그거보다는 목적이 더 깨끗이 낫고 재발이 안 되는 이런 수술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러는데 상태와 따라서 내시경이 좋은 경우, 간단한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은 조금 한 1cm 정도 째야 되지만 재발이 없게 이렇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로 또 선택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성공률도 내시경 수술도 높고 여러 가지지만 지금은 결국 디스크 수술은 거의 다 성공을 하기 때문에 증상 없이 깨끗이 치료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수술할 경우는 수술해야 된다라고 방송을 통해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는 생활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허리 쭉 펴시고 자, 올바른 자세로 주목하세요. 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주는 시간 예스와 노입니다. 자, 제가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성 척추 측만증은 유추에서 변형이 온다. 그래서 요통과 관계가 깊다. 네, 맞군요. 맞습니다. 예. 결국은 젊었을 때부터 허리를 다쳤다든가 이런 과거력을 보게 되면은 다쳐서 오랫동안 허리를 아프신 분들이 측만증이 와서 퇴행성이죠. 노인성 측만증이 와서 결국은 수술해야 되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분들의 대다수는 또 요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노인성의 퇴행성 측만증은 보통 우리가 청소년 예생이든 측만증은 요통과 관련이 없다고 그러는데 노인분들한테는 요통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과체중은 척추 측만증을 악화시킨다. 노입니다. 예? 이게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다 볼 수가 있을까요?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대개 운동이 부족한 분이기 때문에 디스크 상태는 좋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상태가 많이 고르게 있는 분들이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측만증을 야기시켜야 악화시킨다고는 관련이 없고 과체중은 일부는 측만증을 약화시킬 수가 있는데 과체중을 가지신 보다는 대개 마르신 분들이 측만증이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일부는 극히 일부는 맞지만 대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틀린 대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와,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요통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에 아까 120세를 바라보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너무 고령의 사회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점점 늘을 수가 없는데 허리 아픈 거에 대다수는 요통으로 이렇게 치료받으러 오시게 되는데 요통은 결국은 젊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고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생활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국은 70세 넘어가서 나타나는 결과가 요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 요통 예방의 중요한 지름길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허리 통증 그리고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신경외과 전문의신 정호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 오랫동안 녹화를 했더니 온몸이 뻐근하고 꿋꿉하고 네. 이럴 때 가장 좋은 운동이 하나 있어요. 그렇습니까? 어떤 운동입니까? 바로 스트레칭인데요. 예. 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몸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면서요. 이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TV 볼 때 공부하기 전에 아주 좋아서 저녁 때 잠도 잘 온대요. 그렇습니다. 이게 피로도 풀린다고 하는데 스트레칭 좀 하세요. 운동할 때만 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잘 안 하고
이제부터 자주 해야 되겠는데 네. 이제부터 자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녹화할 때마다 하는 것 같은데 진짜로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닥터 24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